테클린의 소아물리치료 제2장 아동의 정상적인 운동 발달 회전 발달 진행 비분절적인 회전 뒤집기는 두 단계의 진행으로 이루어진다. 생후 6개월까지 아기는 통으로 회전한다. 분절적 회전은 약 6개월쯤 발달한다. 비분절적으로 하는 회전을 통나무 회전으로 부르는데 아기가 앙화에서 옆으로 반쯤 도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동작은 목 바로잡기 반응이라는 영아 반사에 기초하여 성취된다. 목 바로잡기 반응에서는 아기가 머리를 자발적으로 돌리거나 수동적으로 한쪽으로 돌려지면 목의 고유 감각 수용기가 자극되어 몸도 머리를 따라 통으로 도는데 이때 척추 내에서의 회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목 바로잡기 반응은 점차로 몸통에 대한 몸통의 바로잡기 반응이라는 또 다른 반응이 발달하면서 소멸된다. 분절적 회전 몸통에 대한 몸통 바로잡기 반응은 6개월까지 동작의 우세한 요소이다.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몸은 머리가 돌려진 쪽에 목으로부터 들어오는 고유 수용성 감각 자극 때문에 몸통이 반응하여 머리가 돌려진 쪽으로 따라 돌아간다. 이제 척추 내의 움직임은 분절적이 된 것이다. 즉 다른 분절, 팔, 다리뿐 아니라 몸통, 견갑대 그리고 골반대가 통으로 한 번에 반응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신체 부위가 연속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서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고 개체 내에서 항시 같은 순서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아기는 머리에서 시작하여 다리, 팔, 그리고 골반대 혹은 견갑대 그리고 기타 몸통 부위를 주도하는 분절을 따라 돌아간다. 분절적 회전은 신체 축 내에서의 회전, 즉 척추의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회전을 축내 회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은 몸통에 대한 몸통 바로잡기 반응에 의해 촉진된다. 그러므로 아기는 보가이에서 앙하이로, 앙하이에서 보가이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보가이에서 앙하이로 뒤집기. 자발적으로 뒤집으려고 하기 전 보가이에서 앙하이로 그리고 앙하이에서 보가이로 우연히 뒤집을 수는 있다. 초기에 아기는 자신의 무릎을 밑에 깔고 엉덩이가 들려져 있기 때문에 보가이에서 앙하이로 우연히 뒤집기도 한다. 들려진 엉덩이로 인하여 무게중심이 충분히 높으면 아기는 우연히 뒤집게 된다. 보가이에서 앙하이로의 우연한 회전은 하부 척추 쪽으로 신전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아기가 팔굽과 펴진 팔로 지탱하는 보가이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아기의 무게중심은 머리와 상부 몸통이 들어 올려짐을 통하여 더 높아진다. 발굽 지탱 보가이 및 펴진 팔로 지탱하는 보가이를 경험하면서 위쪽이 무거워져서 앙하이로 우연히 회전될 수 있다. 이 동작을 우연히 경험하면서 아기는 동작을 반복 시도할 수 있다. 일단 동작을 반복할 수 있게 되면 아동은 이 동작을 훈련할 것이다. 반복 시도와 실수를 통하여 그리고 몸통 바로잡기 반응이 강해지므로 아기는 보통 5개월쯤에는 보가이에서 앙하이로 분절적으로 회전하는 것을 배운다. 앙하이에서 보가이로의 뒤집기 혹은 처음엔 우연히 일어난다. 4에서 5개월 된 아기가 앙하이에서 바닥에서 골반을 들고 굴곡된 발로 바닥을 민다. 이 방식의 브릿징 형태는 무게중심을 하부 몸통을 통하여 들어 올려 한쪽으로 회전하게 만들어 좀 더 세게 바닥을 미는 쪽으로 뒤집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세게 미는 쪽의 발은 아기가 돌아가는 방향의 반대측 발이다. 반복 시도 실수의 과정을 통하여 몸통에 대한 몸통 바로잡기 반응의 강화 더불어 의욕과 같은 기타 요인과 동반하여 아기가 6개월경에는 앙하이에서 보가이로 축 내의 회전을 통하여 뒤집는다. 뒤집기를 습득하는 연령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자발적인 뒤집기로서 보가이에서 앙하이로 뒤집는 것이 약 5개월에 그 반대의 뒤집기는 약 6개월에 상대적으로 발달하여 보가이에서 앙하이로 뒤집기가 먼저 나타난다. 일단 아기가 자발적으로 뒤집을 수 있으면 앙하이 혹은 보가이로 했을 때 좌측과 우측, 양측으로 뒤집는 것을 학습한다. 이것은 대부분 경우에서 어떤 장애물이 없다면 양측으로 자연스럽게 뒤집을 것이다. 가구, 요람의 가장자리, 기타의 환경적 장애물이 있으면 아기가 항시 같은 쪽으로만 뒤집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민감한 부모나 양육자는 아기를 환경적 장애물로부터 떨어지게 눕히고 양쪽으로 뒤집기를 하도록 아기를 격려해 준다. 환경적 장애물이 없는데도 한쪽으로만 뒤집는 아기는 신경운동성 장애 혹은 근골격계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양측으로 뒤집기 못하는 경우는 어떤 징후인지 살펴봐야 하지만 그 자체가 진단적이지는 않다. 뒤집기라는 기능적 활동은 동작의 여러 요소의 발달과 안전을 도와줄 뿐 아니라
기능적 중요 지표이기도 하다. 복와이에서 앙와이로의 뒤집기를 배우면서 아기가 초기에 시도해서 사용하였던 목의 비대칭적 신전은 사라지고 그 대신 목의 외축 굴곡과 회전 및 신전에 그 자리를 내어준다. 아기가 앙와이로 될수록 목만 약간 굴곡하여 이 뒤집기를 완수한다. 앙와이에서 복와이로 뒤집을 때 팔로 이 동작을 이끄는데 전형적으로 한 팔로 가슴을 가로질러 아기가 뒤집는 쪽으로 뻗는다. 이 동작은 아기가 이끄는 방향으로 어깨에서의 견갑골 위팔 신장이 필요하고 또 촉진된다. 앙와이에서 복와이로 축 내의 회전을 통하여 뒤집는 것은 반대측 팔 다리가 중심선을 가로지르기 위하여 팔 혹은 다리의 리드가 필요하다. 뒤집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좌우측 팔다리를 분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몸통과 팔다리도 분리하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팔다리가 기능하고자 할 때 머리 움직임에 따른다면 분리적 회전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비대칭적 긴장성 목반사가 팔다리의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앙와이에서 복와이로 뒤집기 위하여 머리를 한편으로 돌리고 있으면 얼굴 쪽의 다리보다는 팔에서 그쪽으로 뒤집으려는 능력을 막는 병적인 신전 패턴이 나온다. 원시적 ATNR이 지속되면 아기가 앙와이에서 복와이로 뒤집을 수 없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아기는 그러한 반사적 활동을 복와이에서 앙와이로 뒤집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즉 ATNR의 비대칭적 신전근의 근긴장을 이용하고 무게중심을 올리는 패턴으로 비정상적인 뒤집기를 한다. 이것은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패턴으로서 특히 아기가 머리와 팔, 다리의 분리, 그리고 혹은 축 내의 회전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또 다른 병적인 징후가 되기도 한다. 앉기 발달 진행. 지지해서 앉기. 머리에서 발 쪽으로 발달하는 척추의 항중력 신전, 골반의 움직임, 축 내의 회전, 견갑골의 움직임, 팔로 하는 체중 지탱과 같은 초기 요소들이 발달하면서 복와이와 앙와이에서 앉기의 준비는 시작된다. 신생아를 일으켜 앉히면 척추가 심하게 굴곡되는 자세가 특징이다. 이것은 항중력적 신전근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자세에서는 그림 2.46에서 보듯이 아기의 몸체는 완전히 C커브를 보인다. 머리는 앞쪽으로 숙이고 턱은 가슴에 얹혀져 있다. 이 시기 중력의 도움이 있어도 앉히려면 아기를 지지해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정상아의 골반은 앉은 바닥에 대하여 거의 수직이다. 즉 아기는 궁둥뼈 결절에 자신의 체중을 모두 싣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골반이 바닥과 수직이면 엉덩이에 갈라진 틈의 가장 윗부분이 보일 것이다. 대신 아기가 천골의 체중을 지지하고 있다면 골반은 바닥에 대하여 수직이 아니며 이 엉덩이 간의 틈새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천골의 체중이 실리는 형태를 천골 앉기라고 부르는데 병리의 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아기의 연령 및 발달 수준과 관계없이 앉는 자세가 천골 앉기의 형태이면서 후방 골반 경사가 심하고 신생아기의 특징이 미성숙한 척추의 C커브를 보이는 자세는 비정상적이다. 이 장에서 앉아있는 모든 아기에서 골반의 위치를 살펴보라. 신생아가 성장하면서 앉은 자세에서 목과 몸체에서 항중력 신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첫째, 목의 항중력 조절이 발달하고 아기의 앞으로 숙여지는 머리에 대한 반대 힘을 준다. 그리고 머리를 들고 얼굴은 수직되게 입은 수평적이 되게 해준다. 3에서 4개월이 지나면서 지지에서 앉힌 자세에서 머리 조절이 발달하면서 복와이에서의 항중력 신전도 또한 발달한다. 동시에 앙와이에서도 아기는 항중력적 굴곡 조절도 발달 중이다. 그러므로 목의 굴곡근과 신전근의 균형으로 성취된 머리 조절이 앉았을 때 항중력으로 머리를 똑바르게 세우는 자세까지 발전한다. 그 이외에도 복와이에서 앙와이에서 턱을 약간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은 앉은 자세에서 아기가 여전히 외부 지지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4개월까지는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안정적으로 조절한다는 의미다. 손을 앞으로 짚고 앉기. 약 5개월의 아기는 손으로 잡아주거나 등을 기대는 외부 지지 없이 처음으로 앉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앉혔을 때 아기는 양손을 앞으로 짚으려고 한다. 아기의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손으로 바닥을 접촉하게 된다. 손팍 반사는 감소되고 일반적으로 4개월에는 나타나지 않아 앞에 손을 펴고 짚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하여 아기는 앉기라는 모험을 시작할 수 있고 아기 앞쪽에 다리를 놓고 팔은 체중을 지탱하는 주요 역할을 한다. 두 손과 엉덩이가 체중을 지탱하는 세 점이 되고 팔로 짚지 않고 앉을 때보다 지지 면적이 넓어지고 좀 더 안정적 기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앞으로 짚고 앉기 자세는 5개월 아기에게는 전형적인 자세이다. 이 자세에서 안정될수록 주변을 살피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앉기에서 자신의 고관절 굴곡근을 강하게 수축하여 친중력적으로 고정하고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아기는 신전이라는 항중력적 역할로 자신을 똑바로 하면 자세가 더 좋으리라는 것을 아직 학습하지 못하였다. 앉기와 서기와 같은 똑바른 자세에서 중력에 대항하는 성숙된 안정성은 1차적으로 신전근이 강해지면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몸통, 고관절 그리고 무릎의 항중력적 신전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자세에서 발달한다. 그러나 초기에 똑바른 자세에서의 안정성은 몸통, 고관절 그리고 무릎 굴곡근의 친중력적 수축을 이용한 것이다. 친중력적 수축을 통한 운동 행태의 안정화는 중력에 반한 고정이라기보다는 중력 안에서 고정하기로 불리운다. 고리 모양으로 앉기. 손을 앞으로 짚고 앉는 자세의 단점 중 하나는 아기가 팔을 뻗어 사물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몸통 신전근이 강해지면서 아기는 팔의 지지와 지지 면적에 덜 의존하게 되어 마침내 바닥에서 손을 뻗어도 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앉기 자세를 고리 모양으로 앉기라고 부르는데 다리의 모양이 고리를 닮았습니다. 이제 아기는 좀 더 똑바르게 앉을 수 있다. 골반은 여전히 바닥에 대해 수직이고 증가된 몸통 신전근의 힘을 이용하여 항중력으로 똑바로 유지한다. 약 6개월까지는 앉아있는 동안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할 수 있는 적절한 척추의 신전 능력이 생기지만 아기는 여전히 자신의 실제의 능력보다 안정감을 덜 느끼는 듯하다. 팔을 짚지 않고 혹은 기대지 않고 앉는 자세에서 몸통의 신전을 더 안정화하기 위하여 아기는 어깨를 위로 올리는 가드 포지션처럼 팔을 유지한다. 이 자세에서의 어깨의 뒤당김은 지렛대 보가이 자세에서의 어깨의 자세와 비슷하다. 그리고 척추 신전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능형근이 수축함으로써 등 뒤의 전반적 근육 활동이 증가시키고 중력에 반하여 아기 스스로 더 안정되게 해준다. 중력에 반하여 능형근이 수축함으로써 몸통 중심부의 안정성이 증가되는 이러한 하이가드 자세는 무릎으로 서는 자세와 똑바로 서는 초기 단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이때 아기의 무게중심이 바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하이가드 자세에서의 팔은 결국 뻗고 잡고 사물을 조작하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고리 형태의 앉기에서 보면 고관절은 굴곡 외회전되고 무릎은 굴곡되어 있다. 발바닥은 거의 서로 닿아 있다. 이 자세에서 고관절의 외회전으로 다리를 편안히 바닥에 두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지 면적이 넓어진다. 넓어진 지지 면적과 하이가드 자세로 아기는 이 시기에 외부 지지 없이 독립적으로 앉을 수 있지만 보가이 혹은 앙와이로부터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는 없다. 기타의 독립적 앉기 자세. 독립적 앉기 자세에서의 안정성이 증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기는 고리 형태의 다리의 위치로부터 벗어나 반고리 형태로 혹은 다리를 쭉 뻗고 앉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앞에 한 다리의 고관절을 중립적 회전시키고 무릎은 신전하여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반면 다른 다리는 여전히 무릎은 굴곡되고 고관절은 굴곡 및 외회전 자세인데 이것은 두 다리 사이에 분리 움직임이 발달하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아기는 이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이 자세에서 벗어나기도 하면서 어느 다리를 뻗을까 변화하며 종종 단순히 두 다리를 쭉 뻗고 앉기도 한다. 다리를 펴고 성숙되게 앉는 자세에서는 내외측으로 지지 면적이 좁아져 쉽게 옆으로 체중 이동이 이루어진다. 아기는 외부 지지가 필요 없는 일련의 앉기 자세를 점차 발달시킨다. 앉기 자세는 고리 형태의 앉기, 반고리 형태로 앉기, 펴진 다리로 앉기, 그리고 옆으로 앉기로 진행 발달한다. 아기는 또한 아기 의자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거의 90도로 구부리면서 앉는 숏 시팅을 하기도 하며 성인 의자에 올라가 앉기, 아기 의자와 같은 높은 의자에 기어 오르기 등을 보여준다. 각각 아기의 의욕과 환경과 기회에 따라 일단 아기가 팔로 짚고 앉기를 하게 되면 고리
형태 앉기로 이어지는 자세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양하고 성숙한 앉기 자세는 각 아동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발달하고 어떤 때는 거의 동시에 발달하기도 한다. 이제 취할 수 있게 된 각각의 새로운 앉기 자세에서 아기는 수동적으로 안정되게 취해주는 자세로부터 잡기와 사물 조작에 손을 이용하기 위한 자세로 변환하거나 다시 원래 자세로 되돌아가는 등의 자세 변환을 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운동 행동에는 항중력의 기능 수행, 항중력적 안정화, 체중 이동, 축내의 회전, 그리고 자세 간의 전환이 포함된다. 각 자세에서의 체중 이동으로 체중이 실리는 쪽의 부위가 신장된다. 아기가 고리 형태의 앉기에서 좀 더 안정될수록 점차 능형근을 이완하고 어깨를 내린다. 앉아있는 동안 더 이상 팔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때 아기는 손을 뻗어 물건을 잡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어깨를 앞으로 나오게도 하고 뒤로도 위치하게 할 수 있다. 거의 동시에 아기는 자신이 앉아있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며 머리와 목을 돌려 둘러보고 시각으로 좇으면서 팔을 뻗는다. 고리 형태의 앉기의 넓은 지지 면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정성은 그러나 외축으로 체중 이동을 하지 않아서 얻어지는 것이다. 어떤 자세에서 지지 면적이 더 넓다는 것은 체중 이동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아기는 고리 형태의 앉기에서 좀 더 지지 면적이 좁아지는 앉기 형태로 옮겨가야만 한다. 6개월의 아기는 물건을 바라보며 아랫팔이 회내된 상태로 손을 뻗고 회내된 채로 물건을 잡는다. 스스로 팔을 회외할 수 없어 일단 잡은 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다. 8개월까지는 아기는 자발적으로 팔을 회외할 수 있다. 아랫팔을 번갈아 회내시키며 손에 잡은 물건을 안정되게 볼 수 있다. 양손을 뻗어서 잡고 회외하는 능력이 생기면 아기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물건을 잡고 들여다보고 양손으로 번갈아 옮겨줄 수 있다. 이러한 양손 활동 역시 몸 중앙 부위에서 일어나고 팔, 머리, 눈으로 몸을 가로지르는 능력이 요구된다. 전형적인 고리 형태의 앉기가 발달하는 시점에서 아기는 더 이상 ATNR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머리를 중앙에 두고 두 손을 신체 중앙 부위에서 사용하며 신체 중심을 가로질러 머리, 눈, 손을 사용하는 능력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손을 앞으로 짚고 앉는 자세와 고리 형태의 앉기에서 발과 족관절은 해외되어 있는 수동적 자세가 뚜렷하다. 그러므로 5, 6개월에 이러한 앉기 자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5개월경 볼 수 있는 동작인 고관절의 굴곡과 외회전 그리고 무릎 굴곡으로 회외된 발을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손을 앞으로 짚고 앉는 자세와 고리 형태의 앉기에 두드러진 점은 고관절과 복부근의 굴곡근을 이용한 친중력적 안정화이다. 일단 아기가 고리 형태로 잘 앉을 수 있게 되면 축내 회전을 이용하여 머리와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 5에서 7개월 때의 보가이와 앙와이에서 이러한 축내 회전이 발달하고 강화되어 분절적 회전을 하게 된다. 축내 회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세 변환이 가능해져서 아기의 앉기 동작의 레퍼토리도 늘어나고 앙와이, 보가이에서 앉기로 또 그 반대로의 동작을 배우게 되어 독립성도 증가한다. 앉은 자세에서 보가이로 돌아가는 이러한 자세 변환의 한 예를 그림 2.55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축내 회전으로 주변 공간으로의 접근이 증가되고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환경 접근이 가능해진다. 8개월까지 아기는 독립적으로 앉을 수 있게 된다. 척추에서 완전한 항중력 신전이 발달할 뿐 아니라 8개월까지는 앉은 자세에서 척추에 2차 커브가 생긴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후 커브도 머리 발 쪽으로 발달해 가는데 곧 목과 허리의 전만이다. 이제 아기는 보가이 혹은 앙와이에서 앉기도 하고 다시 보가이로 혹은 앙와이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축내 회전을 이용하여 다양한 앉기 자세 간의 변환이 가능해지고 몸을 끌어당겨 설 수 있다. 옆으로 앉기는 많은 운동 요소 및 능력이 필요한 성숙된 앉는 자세인데 축내 회전, 분리, 체중 이동이 필요하고 체중을 지지하는 쪽의 몸통이 신장되어야 한다. 옆으로 앉기에서 다리는 분리 동작, 즉 한쪽 고관절의 외전과 외전, 다른 고관절은 내외전과 내전을 보인다. 아기 의자에 앉는 것은 동작의 또 다른 요소인 편심성 수축을 요구한다. 대퇴 네갈래근, 뒤넙다리근 근위부, 그리고 큰 엉덩이근이 편심성으로 수축하면서 천천히 아기 의자에 앉게 된다. 아기는 앉으려고 몸을 내리면서 체중을 앞발로부터 뒤꿈치 쪽으로 이동한다. 작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는 앞쪽으로의 체중 이동이 필요하며 위에 말한 근육들의 구심성 수축이 필요하다. 소파와 같은 성인용 의자에 아기가 앉으려면 여러 동작의 조합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에서 우리는 종종 기어 오르는 기술의 발달 초기를 본다.
성인용 의자에 기어 오르기 시작할 때 아기는 보통 몸통을 옆으로 많이 굴곡하고 반대측 다리는 외전하고 구부려서 오른다. 몇 달 동작을 해본 후에 아기는 체중 지지 쪽에 몸통을 신장하고 축 내에 반회전을 사용하고 반대측 고관절을 구부려서 기어 오른다. 그림 2.59는 아기가 성인용 의자에 기어 오르는 일련의 동작을 보여준다. 앉기에서의 이동. 일단 아기가 두 다리를 각각 분리하여 움직이고 반고리 형태의 앉기가 안정되면 어떤 아기는 이렇게 앉은 채 이동하는 형태인 엉덩이 이동, 히칭을 보여준다. 아기가 바닥에 앉아 있을 때 두 발로 바닥을 파듯이 밀면서 엉덩이를 들썩하여 앞으로 전진한다. 많은 아기들이 효율적인 내발기기를 배울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주변으로 움직여 이런 형태의 이동에 익숙하게 된다.